그 선생님이 제발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대요.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다음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폭행을 하고 결국 아이를 때려서 사망케 했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정인이가 어떤 학대를 받아왔고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고 주변 증인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차가운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자, 학대 정황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16시 37분쯤에 유모차 앞을 들었다가 바닥을 부딪히게 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4일 오전 9시 11분쯤 목덜미를 감아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그 엘리베이터 여러분 그 손잡이 있죠? 거기다가 아이를 올려놓았어요. 당시 정인이는 15개월밖에 안 됐고요. 유모차를 들었다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을 때는 정인이가 1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9월 25일 4시 39분쯤에 오후 유모차를 밀쳐가지고 엘리베이터 벽에 그냥 팍 부딪히게 한 게 CCTV로 찍혔습니다. 그 당시 15개월이었고요. 그리고 9월 14일 오전 11시 34분쯤 짐을 나르듯이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애를 그냥 이렇게 잡고 뼈도 아직 다 단단하지 않은 애를 잡고 탑승을 하는 게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많아요. 학대 기록을 보면요. 정인이 좌측 쇄골 부위를 과격했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고, 깁스한 정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 있었고요. 우측 9번째 그 늑골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공소장에는요, 적시학대 8차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끔찍한 정황이 밝혀졌어요. 바로 학대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지난 8월 당시에 12개월이에요. 태어난 지 딱 1년, 정말 갓된 아이의 두 다리를 벌려서 넘어뜨리는 영상을 찍었다고 해요. 당연히 아이가 아파서 울었겠죠. 아이가 울자 이 사람들은 멈추기는커녕 채 1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아이의 다리를 3번이나 걸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뜨리고 이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지난 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 정인이의 양부가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진 일부가 기재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기함을 토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2020년 5월달로 추정되고요. 자, 정인이가 앞에 서 있죠. 주저앉아서 정인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 양모라는 사람은 밥을 먹고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밥을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라면 아이가 울면 얼른 가서 안아주던가 뭔가 촬영을 하고 있는 아빠라도 아이가 울면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들어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 명은 사진을 찍고 앉았고 한 명은 밥 처먹고 앉아있죠. 이게 이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자, 신체적 학대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요, 아이를 마치 짐짝 나르듯이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들고 옮겨갔다고 밝혀졌는데요. 자,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든 거야, 아기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서. 그래서 아이의 두 다리가 뜬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엘리베이터 거치대 있죠. 이렇게 잡는 손잡이. 거기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세워놨어. 그리고 엄마란 사람은 뭐 했는 줄 알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대요. 이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뜨거운 이유식을 2, 3분 만에 먹여서 아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우는 모습도 보였대요. 자, 쇄골이 부러져서 이미 깁스한 아기를 강하게 밀쳐서 머리를 바닥에 충돌시키는 등 그런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위탁모가 이웃들이 놀러오면 지인들이 놀러왔을 때 아이가 이제 방에서 혼자 운대요. 아이를 방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방에 혼자 두니까. 그래서 아이가 울면 지인들이 데리고 나와 라고 하면은 그 양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괜찮아. 쟨 저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실제 지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친딸의 영어 공부 모임이나 가족 식사 모임에도 이 양모라는 사람은요, 정인이 혼자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두고 왔다는 게 경찰 수사로부터 밝혀졌어요. 자, 또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해요. 정인이의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친딸과 함께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 라는 지인의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인이라는 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첫째 애만 봤어요. 둘째 애는 본 적 없어요. 라는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입양 한 달이 되지 않을 때 빈 집안에 그 어린아이를 4시간가량 혼자 방치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 아기를, 갓난 아기를. 자, 그날 이후로도 15차례,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가량 수시로 차량이나 집에다가 아이 혼자 방치했다고 합니다. 자, 정인이 양부 안씨가 찍은 동영상이 무려 8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양부 안씨는요, 평일 낮 시간에 주로 직장에 있어서 자기는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데 왜 다들 이러냐. 우리가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면서 그 살아있는 주댕이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핸드폰에는요, 정인이를 학대하는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되자마자 이 학대 동영상과 사진들, 이 800개를요, 즉시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슴으로 낳은 아기인데 아이가 이렇게까지 황망하게 간 것도 너무 슬픈데 자꾸 반론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저희는 어쨌든 생각하고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누가 봐도 핑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면서 만남을 수락했고 3번의 의심 신고를 당한 게 이번에 편견 때문에 비롯된 거라 생각한다. 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왔고 엮여서 끈 거예요, 여러분. 사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입양했다라고 덧붙인 그가 첫째는 10개월을 기다려서 나왔다면 이 정인이는 2년을 기다려서 저에게 왔다. 이 아이는 우리의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간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라면서 죽음을 슬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음이 마치 우리 때문인 것처럼이라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반론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8개월간 800개의 여기에 학대 동영상을 촬영한 거야. 그럼 적어도 한 달에 100개 이상의 그런 학대 동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자, 이렇게 E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입양은 좋은 거다라면서 이렇게 역겹게 연기를 했던 이때 정인이의 모습 보이시나요? 자, 이때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때조차 정인이의 이마에 뭔가 상처가 나 있죠. 보이시죠? 상처가 나 있어요. 아빠 품에 안긴 상태에서도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약간 얼굴이 약간 좀 뭔가 얼룩덜룩한 것도 보이죠.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인이의 이마에 난 상처는요, 이 양부, 계부가 비비탄을 쏴서 난 상처라는 게 밝혀졌어요. 과연 한 방만 쐈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비비탄 총에 맞았을 때 그 상처와 이 정인이의 이마 상처를 대입한 영상이 있었는데 상처가 굉장히 비슷해요. 비비탄 총을 쏘는 그 영상도 물론 이 양부라는 새끼의 핸드폰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 있는 아이의 다리를 벌려놓거나 걸음마를 갓 시작한 아이의 다리를 일부러 걸어서 넘어지게 한 뒤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건 물론 이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정인이의 양부는 양모 뒤에 숨은 진짜 악마입니다. 정인이 안쪽 허벅지, 그때 뭐 옷자다리를 마사지한다고 생겼다고 말한 그 양부가 말한 그 거짓부렁. 자, 양부가 정인이의 목욕을 시킨 후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마사지 시켰다고 자기가 본인이 말했죠. 자, 정인이의 입은 왜 다 헐어 있었을까요? 유사 성행위가 의심되고요. 양부는 의자에서 정인이가 떨어뜨리고 동영상 찍기 등 학대 동영상만 800개를 가지고 있는 변태입니다. 청약을 위한 입양도 있지만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정인이에게 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정인이 입양에 양모는 가슴 수술로 양부에게 어필하려고 했을까요? 갑자기 가슴 학대 수술을 했으니까 그때 이미 학대 신고가 2번이고 3차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양모가 가슴 학대 수술을 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양부는 양모를 조종하는 더 지능적인 악질 소시오패스입니다. 양모가 병원 데려가 형식적으로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양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돌 무렵에 쇄골 골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의학계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2세 미만의 영아의 쇄골 골절은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시 6월 달에 있었던 어린이집 생일 파티 날 찍은 사진에는요, 어깨에 이렇게 팔자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부분 보여지는 넓게 퍼진 멍자국, 그리고 얼굴에는 뭔가 꼬집 핀 자국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학대입니다. 정인이는요, 두 손을 모으고 아멘을 해야 음식을 줬다고 해요. 그 주변에서는 어머, 돌도 안 된 애가 어떻게 아멘을 해? 라면서 신기해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4번째, 전자레인지에 데운 뜨거운 인스턴트 이유식을 후 하고 식히지도 않고 데피자마자 2, 3분 만에 얘게 다 먹였대요.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아마 그때 뭔가 데어가지고 생긴 상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5번째, 굶깁니다, 애를. 그리고 애가 배고파할 때 고추장이나 청양고추장을 먹였어요.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자, 이게 실제로 그 양모가 실제로 한 단톡 카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올려요. 감사드려요. 우리 둘째 청양고추 소스 먹어요. 매운 걸 왜 이리 잘 먹죠? 혀에 감각이 없나? 또 누군가 막 뭘 썼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딴 것도 다 먹여봤는데 더 달라고 쩝쩝거림. 이렇게 톡에 올려요. 실제 톡이에요. 이제 막 돌이 갓 지난 아기를 굶겨놓고 매운 청양고추 소스를 먹이고 단톡에 자랑을 해요. 거의 사람에게 포기했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6번째. 똥냄새 뒤처리가 하기 싫어서 돌이 지난 아기에게 이유식과 떡뻥 그리고 분유만을 먹였다고 합니다. 자, 7번째. 어린이집에서는 제공하는 식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양모라는 사람이 우리 애는 그거 먹이지 마요. 라면서 제가 직접 만든 이유식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먹여주세요. 라면서 아이에게 챙겨서 보냈다고 해요. 선생님들 말씀은 이유식은 보기에도 냄새가 굉장히 이상했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같은 메뉴였다고 해요. 살코기는 거의 없었고요. 비계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것만 먹이기 너무 정인이가 안쓰러워서 몰래 정인이에게 밥을 먹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아기 밥을 먹으면 또 대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변으로 나온 걸 확인하더니 전화를 내서 왜 애들한테 밥 먹였어요? 제가 먹이지 말랬잖아요. 라면서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정인이의 든 손 저거를 좀 잘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 고무가 들어있는 키예요. 키, 열쇠가 달려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는 뭐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저런 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업소형 신발장 키를 애 치발기로 준 거야. 깨끗이 소독되어 있는 아이 전용 치발기가 아니고 이걸 그냥 업소형 신발장 키를 애한테 준 거야. 저 아이가 지금 정인이 저걸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전혀 위생적이지 못해. 그냥 애를 그냥 망치한 거야. 자, 그리고 9번째, 아기는 집에 두고 친딸만 데리고 나가서 수차례 외출을 했습니다. 10번째, 차 안에 아기만 남겨놓고 남편과 친딸 셋이서만 외식을 했고요. 그동안 정인이는 차 안에 갇혀 있었죠. 자, 6월 말에도 창문도 닫아놓은 채 더운 날, 6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인이 혼자 목이 마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더위로 애가 뭔가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영화를 차 안에 5시간 이상 혼자 뒀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외식하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쇼핑하고 이랬던 겁니다. 자기 친딸보다 어린아이를. 자, 그리고 11번째, 아기를 방에 가두어 놓는 게 많았어요.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그 지인분들도 그거에 대한 증언을 하셨죠. 우리 집 셋째와 같은 반이었던 정인이 이웃들이 놀러 오면 되게 어린이집 적응 훈련으로 그 여자와 일주일 내내 마주쳤었다. 처음 만난 날 너무 충격이라 아직도 생생한 기억. 정인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바꿨다며 우는 아이를 두고 휴대폰만 보던 또라이. 이 시간쯤 오전 낮잠을 잔다고 아기띠에 쌓였던 가재 수건을 풀어 아이 얼굴 위에 던져 올려놓고 얼굴을 모두 가릴 수 있게 가재 수건을 올려 놓아야 아기가 잠든다고 하는 말에 경악을 했다. 당연히 아기는 수건으로 머리까지 다 덮인 채로 빽빽 울기만 했지 잠들기는 개뿔. 내가 표정 관리 못한 채로 또라이를 쳐다보니 담임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고 교실에서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 순간부터 말도 섞기 싫어지더라. 그때는 정인이가 입양한지 몰랐었으나 저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 잠투정하는 아기를 보고 짜증만 내기에 가서 내가 안아주니 금세 울음도 그치고 밝게 웃어주던 정인이. 한 번만 더 안아줄걸. 심지어 땡땡 선생님은 임신 중이셨는데 맘삭의 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내셨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웃 지인들이 놀러 오면은요, 놀러 올 때 아기가 이제 방에서 혼자 운대. 그러면 아이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방에 혼자 두니까 애가 울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막 지인들이 데리고 나오라 그러면 쟨 저렇게 있어야 돼요. 냅둬요. 라고 하는데 그거 뭐야? 가둬놓은 거잖아. 아기를.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실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정인인데요. 자, 12번째, 공공장소에서 폭행. 유모차를 울면 유모차를 엎어버린다. 자, 입양한 엄마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양모를 아는 사람이 증언한 겁니다. 자,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유모차를 그대로 뒤집어엎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게 실제 증언이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그냥 엎어버린 거지. 그냥 엎어버린 거야. 자, 유모차를 일부러 세게 밀어뜨려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 집에서 낮잠, 이불 좀 보내달라고 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 가재수건 한 장을 이렇게 탁 덮어놓고 쟤는 얼굴 덮어야 자요 라고 했다고 하죠. 자, 학대를 하면서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학대를 계속하고 폭행을 했으면서도 입양 가족 모임에는 계속 나갔대. 자, 그리고 눈충혈, 얼굴 상처가 종종 발견되었다는 게 양모 장 씨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인이 누군가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 친딸과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었다고 아까 누가 증언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겨지지 힘드시겠지만 제가 그에 관련된 주민들의 증언을 좀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민들의 증언 영상 함께 보실게요. 애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첫째만 봤어요. 둘째는 본 적이 없어요. 심각했었나 봐요. 아이를 집에 그냥 방치한 채로 모임을 갖는다든지 뭐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 채찍근한테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나. 이게 아마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대. 무슨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니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보다 신났었나? 그게 제일 머리에 남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자, 이 정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양모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자신의 딸 이름을 돌림자라서 유라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유라가 너무 진상이야. 야, 차무림 100만 번 사귀다가 내가 화병 나겠어. 라는 말을 했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좀 찾는 중이야. 라는 말을 했대요. 자신의 딸에게 진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차무림 100만 번 사귀다가 화병 나겠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찾는 중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대요.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라면서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정황이 발견되었고요. 정이 안 붙어서 걱정이다 라는 말들도 지인한테 했다고 합니다. 정이 너무 안 붙어.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 이러다가 죄 받을까 무섭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 쉽게 정이 가지 않았고 육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학대 방임하게 됐다라는 게 그녀의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지? 자신의 딸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아니면 집 청약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정인이를 데리고 왔고 이혼 가치가 떨어지자 정인이를 이렇게 학대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그리고 데리고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인이를 방치하기 시작했다는 거. 제가 그리고 그 EBS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당시 EBS에 나왔을 때입니다. 이마에 뭐가 났죠. 유라의 입양을 축하합니다 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인데요. 이런 축하는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상한 장면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이가 촛불을 부는데 손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불을 꺼는 걸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 근데 봐봐. 난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아이가 불에 손을 대려고 하잖아. 그럼 엄마는 안 돼 위험해 라고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러면서 같이 불이나 척 끄고 앉은 거야. 다시 보실게요. 이런 축하는 처음 보시죠? 아기 표정이 굳어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물개 박사면서 아기 몸을 잡고 이렇게 박수를 치게 해요. 그런데 정인이의 표정을 좀 보시겠어요? 입을 갑자기 앙 다물고 뭔가 몸이 굳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아기가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굉장히 엄마가 만지자 경직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세요? 난 이 영상 보고 너무 이상했거든. 애가 자기 입양 축하인데 왜 친딸이 불을 끄게 냅두고 애가 왜 촛불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고 이미 이마에 상처는 났고 이때 그 전부터 이미 학대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식적인 모습을 떨었던 겁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자,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이미 학대 신고가 3번이나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어린이집 교사가 처음에 5월 25일날 신고를 했어요. 3, 4일 간격으로 아이의 몸에 멍과 긁힌 자국이 있다. 자, 오다리라서 마사지를 해줬는데 멍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아요 라고 변명을 했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방임을 판단했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자, 그리고 6월 29일 2차 학대 신고가 나왔어요. 신고자는 양모의 지인이었습니다. 30분 넘게 아이가 주차장 차 안에 혼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해자들이 양부모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한 거야. 또 신고자가 이전에도 아이를 3차례 정도 방임을 했습니다. 차 안에 홀로 방치를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양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런 적 없답니다.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학대 신고, 마지막 학대 신고였죠. 9월 23일 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소아과 의사였어요. 아이의 체중이 1kg이나 줄고 평균 체중에 못 미치며 영양실조입니다. 자, 가해자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입병이 나서 뭘 못 먹어서 그래요. 소아과 의사가 아무래도 1kg나 감소하는 건 생후 5개월 아이의 몸무게라고 했어요. 정인은 15개월 정도 됐었는데 16개월 정도.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선 병원을 같이 동행했어요. 유선으로 사후관리를 했고요.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자, 경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입병 난 게 부모 학대는 아니니까 무혐의. 3번 다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자, 5월달에 멍자고 1차 신고, 6월달에 차 안에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어갖고 2차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양부가 뭐라고 했냐? 친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잠깐 10분 정도 차에 둔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 9월달에 영양 상태를 보고 문제를 신고했고 3차 신고가 들어갔죠. 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 조사 매뉴얼에 보면 주변 조사라는 게 있대요. 제3자나 주변 정황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모두 다 무혐의라는 판결을 냈고 아이를 세 번 다 집에 돌려보내요. 결국에 아이가 사망하게 된 거죠. 자, 사망 당일의 동선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3일 사망 당일 오전에요. 아이에게 빨리 와 라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오전 8시 34분에요. 사망 당일의 동선입니다. 그리고 9시 1분에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아이는 이미 이때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어요. 잘 아시겠죠? 이미 내장이 다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자, 9시 2분에 진짜 안 먹어 라면서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0분 여러 차례 쿵쿵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주민의 증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9시 47분 어린이집에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결혼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럼 그 어린이집에 오늘 못 갑니다 라면서 결석 전화를 해요. 자, 그리고 오전 9시 54분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라는 글을 남편에게 보내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자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병원 데려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폭행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침 10시 19분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아이를 집 안에다 혼자 방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동네 시장을 가로질러 큰딸, 자신의 친딸을 등원시켜요. 어린이집에. 그리고 10시 32분에 큰딸을 등원시킨 뒤에 집으로 귀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귀가했을 때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죠. 정인이가 숨을 고든 10시 13분에도 정인이를 집에 방치한 채 자신 친딸만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 CCTV를 가져왔거든요. 자, 이게 그 당일이에요.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데요. 누가 봐도 정인이가 보이지 않죠. 그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왔어요. 이미 폭행이 이미 일어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뭐 아이를 때려야 돼서 뭐 죄책감이나 뭔가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정인이는 집에서 폭행을 당한 채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정인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42분에 택시를 타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요. 불안했겠죠. 아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자,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갑니다. 자, 사망 당일날 이 양모는요,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도 아닌 콜밴 택시를 태워서 느긋하게 갔던 겁니다. 비켜주십니까? 난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 자, 이날 당일 그녀를 태웠던, 그 정인이와 그 양모를 태웠던 택시기사 이모 씨는요, 지난해 11월 20일 날 방송되었던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서 장 씨와 정인이를 차에 태웠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자, 이 택시기사의 인터뷰의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정인이가 그렇게 위급한 환자인지 모르고 가다가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양모라는 사람에게 어딘가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오빠, 아기가 숨을 안 쉬어 라는 통화 내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사분이 아니 오빠, 아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러더라고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기가 진짜 숨을 잘 못 쉬더라. 뭐 이렇게 약간 모르겠어. 약간 아기가 숨을 잘 못 쉬고 있다고 봤대요. 그래서 당시 이 기사분이 그 엄마 장 씨에게, 양모에게 이거 위급한 상황이야, 빨리 119 불러야지, 이미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양모 장 씨가 이 택시가 119보다 빠른가요?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전 11시 6분에 병원에 겨우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완전 이미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인이가 완전 색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양모라는 사람이 그 병원을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택시로 다시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선캡을 떨어뜨려서 라면서 선캡을 뒷자리에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걸 다시 찾으러 온 거야. 아니 근데 그럴 새가 어딨어. 애가 지금 숨을 못 쉬는데 다시 선캡을 찾으러 온 거야, 택시에. 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퍼렇게 이미 아기는 변해 있었어요. 응급처치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선캡을 찾으러 다시 택시를 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애가 숨을 안 쉬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양모 장씨가 콜벤을 부르고 30분이 흐른 뒤에야 병원에 도착을 했고, 그때 이미 정인의 심장은 멈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를 의심하는 의료진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침까지만 해도 이상 없었어요 라면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동영상에는 학대 정황이 드러나는 동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40분에 정인이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의 지인에게 아기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기도 좀 해줘 라면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10월 3일 정인이가 죽기 딱 열흘 전에 이 양모 장씨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 방송에 곧 출연해 라면서 지인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도 정인이가 아멘을 했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사실 이 정인이를 죽인 이들 부부의 부모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모 모두 경북 지역의 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 또한 꽤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요. 미션 스크린 포항의 H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출신 대학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또 말을 못하는 게 참 미쳐버리겠네요.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위탁모가 자신의 친딸보다 더 정인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데려가려고 준비 기도도 많이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도 애가 아멘을 하면 밥도 안 먹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가족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그녀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그냥 제가 모자이크를 해왔어요. 자, 양모 장땡땡 H대 통번역 대학원 출신입니다. 양부 안땡땡 H대 상담심리학부요. 상담심리학부. 자, 그리고 CBS 본사 방영 경영.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외조부 장땡땡. 포항에 있는 땡땡땡 교회 목사입니다. 이걸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말을 못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냥 벌금 물고 다 말해버릴까? 그리고 외조모 장땡땡 교회의 부설 시설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는요, 안땡땡씨 경북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자, 목사라고요. 그럼 다 목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친동생인가 있었는데 법학과라고 해요. 네, 어차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자, 교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모자이크는 차려서 갖고 왔는데요. 자, 당시 그 해당 교회는요, 신도수가 50명 미만으로 굉장히 소규모의 교회라고 해요. 우리 정인이의 양모의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포항 소재 교회는요, 운영 내내 뭔가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부부가 같이 했던 그 부설로 했던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재원을 충당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어린이집도 그렇게 그닥 그렇게 재정 상태가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저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중에 몇 차례 교회를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회는 내부에 불은 켜져 있으나 문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너무 끔찍해요. 점점 끔찍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고 이 양모라는 여자가 했던 짓거리인데요.
정말 악마가 선배님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끔찍한 짓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